전 세계적인 불황에 고물가와 고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받는 압박이 더 큰데요. 경남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가 열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창원 봉암 연립주택이 수십 년째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의 한 직업 전문 학교가 용접 기술을 배우러 온 연수생에 대한 부실 교육과 임금 일부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해지면서 경남 곳곳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수령 370여 년으로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력인 양산 통도사 자장매가 지난해보다 조금 늦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에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전국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더 큰데요. 경남 중소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창녕의 한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 생산량이 80% 정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국내 정치의 불안이 겹치면서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골조를 맞이해서 만들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1공장부터 6공장작이 계획되어 있는데 5공장을 하다가 작년 3월부터 중단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 매출의 한 400억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함안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자금 지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설명회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의 규모 등 세부 사업 내용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2차 보전과 저금리 융자를 비롯해 위기 기업을 위한 특례 보증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책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신청과 지원이 가능한 설명회가 더욱 간절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들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다시 버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계속 점검하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자극을 주고 또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비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을 마련해 나가려고. 국회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위기에 몰린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 봉암 연립주택이 수십 년째 재건축 사업이 표류하면서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데요. 주민 안전과 이주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문순규 창원시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봉암 연립주택, 붕괴 위험성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건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죠. 이게 2012년경에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D등급을 받았거든요. 최하 등급이 E 등급입니다.
2등을 받으면 사용 금지가 되고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0수년이 흘렀으니까 이 건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불안정하고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아파트 실내 들어가보면은 뭐 천정에서 시멘트도 떨어지고 곳곳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씻고 그래서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 정말 이런 곳에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40년이 넘은 건물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붕괴가 우려될 만큼 관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10수년 전부터 주민들은 이거 재건축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대가 120세대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세대는 한 6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떤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건물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것에 크게 신경을 못 썼던 뭐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했던 그런 것들이 큰 이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주민들은 재건축을 지금까지 추진했거든요. 10수년 동안. 그래서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현장에 가보시면은요, 그 지형적으로 삼면이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또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도심지와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간에서 재건축이나 민간 개발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인 대안은 공공에서 개발하는 방안 이것을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뭐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 수백억의 예산이 들 거고 또 이 봉암 연립주택뿐이 아니고 마산 차원지 내에 또 다른 여러 또 아파트들이 앞으로 10년이나 수십 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그럼 시의 공공 재정으로 다 해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도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민 공감대나 의회 합의를 이끌어내어서 어쨌든 시의 재정으로 자체 개발을 하든 LH에서 개발을 하든 또는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것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가 공모 사업을 추진하든 이렇게 공공 개발을 현실적 대안으로 모색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문순규 창원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베트남 기술연수생 대상 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피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의 한 직업전문학교가 용접기술을 배우러 온 연수생에 대한 부실교육과 임금 일부를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자 연장을 위해 교육비와 기숙사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받아갔지만 비자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해 중부경찰서에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찰과 노동부 등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기당하고 갈취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직업학교로부터 입은 이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과 법무부, 노동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이에 직업전문학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학교 측은 김해 직업훈련원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진행했고 비자 연장은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비용 요구의 경우 환불 책임이 있다면 지급하고 현장 실습 임금은 에이전트인 A씨가 연수생을 데려가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용역업체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숨진 노동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26일 새벽 0시 10분쯤 진주시 호탄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 3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가 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원시 청년정책 심의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가 26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이 성장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 추진을 위한 5대 분야 76개 사업에 총 496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빈집을 활용한 청년 귀농인 주거 지원,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총 14건의 청년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가 다음 달 5일까지 관내 주요 건설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덕천 양산 간 도로교통 체계 개선 공사, 만덕 센텀 간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 공사 등 9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과 품질, 환경, 공정관리 등 현장 관리 상황을 분석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특히 교량 가설 공사장의 사고 위험 요인을 중점 파악할 방침입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함께 초광역 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컬 대학을 공동 추진합니다. 양 대학은 26일 국가적 해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해양대는 자율 운항 선박과 해양 디지털 테크, 목포해양대는 해난 안전과 친환경 선박 등 지역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혁신 모델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맞춤형 해양 인재 양성 공간을 조성하고 초광역 인재 양성 벨트를 만드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 대학은 이날 협약과 함께 2025년 글로컬 대학 30 공동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해지면서 경남 곳곳에 봄 기온이 가득합니다. 수령 370여 년으로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인 양산 통도사 자장매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5일 기준 통도사 자장매, 홍매화의 개화율은 5% 정도로 지난해보다 늦습니다. 다음 주 봄비가 내리고 난 뒤 3월 초중순에 접어들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도사 자장매는 임진왜란 이후 신라시대 통도사를 창건한 승려 자장율사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물류 기업인 쿠팡이 김해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습니다. 경상남도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김해시와 함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협약을 26일 체결했습니다. 김해시 안동 일대에 들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요를 예측하고 주문량이 많은 물품을 사전 보관해 주문과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오픈마켓 입점을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과 농촌, 어촌 경제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는 모두 1,930억 원의 설비 투자가 이뤄지고 1,410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MCS 플랜트 구축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은 2,940억 원으로 지난 2023년 매출 대비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연말까지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267억 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받고 제작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등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총 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폐차 보조금 지원율이 100%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부산시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